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제 6월입니다. 6월이면 이제 상반기가 끝난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는데, 자, 시장의 방향성을 보자면 뭐 코스피 계속 올라가면서 주춤주춤 힘을 내주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꼭지 아닐까, 여기가 정수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반도체주에서 다시 2차 전지로 가는 거 아니냐, 테슬라가 또 상승해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댐 붕괴 사건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막 불이 나고 화산 폭발하고 이런 자연재해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막 계속 우리 시장 들어오면서 달러 원 환율이 1290원대로 내려가고 엔저 현상 나타나고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한 주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제 롤오버는 강하게 롤오버가 됐고, 그리고 만기 이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강하게 관리하면서 선물은 나는 한 347.5와 348단에서는 요번 파동이 그러니까 끝날 거로 봤는데 오늘은 그걸 슈팅을 했어. 더 땡겨버렸어. 위쪽으로. 한 1포인트를 더 땡겼어. 그래갖고 시장이 근데 삼성전자는 고점 돌파 못했고. 근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샀어, SK하이닉스나. 그러니까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는 좀 누르는 느낌, 이제 또 매도로.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이 같이 안 가고 롱숏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는 끼역 오르는 것 같아.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 가려면 삼성전자 비롯해서 자동차, 뭐 전기전자 다 가져야 되는데, 또 현대차 그룹은 해외에서 뭐 그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노조 문제도 심각하지 뭐.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는 기스난 것 같아. 그래서 디스플레이텍이나 현대공업이나 자동차 부품단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게 그 원인인 것 같고. 대신 다른 쪽이 활발해. 우리가 집중해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요새 우리가 찍은 종목들이 시간의 상한가들이 많이 가. 오, 맞아요, 선생님. KEC, 그 다음에 S넷, 또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관련된. 그래서 오늘 반 50 내지 70% 다 때리라고 그랬어. 요새 시간의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그 다음날 올려놓고 장대 음봉, 그래놓고 죽었다가 또 다시 가. 그래서 베린 비엔코가 그 양상이야. 베린 비엔코. 오늘 최근에 4,400원, 4,500원 팔아갖고 3,800원 사라고 그랬지. 오늘 4,500원까지 갔어. 오늘 중에 3,900원까지 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 변동성이 너무 심해. 이게 이거를 이제 간단히 복잡 다난이라고 그럴까? 복잡다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이. 그래서 이거를 나는 라더견 후유증이라고 전에 한번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쭉 뽑아서 먹는 장이 아니라 계속 올려놓고 죽이고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테마가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 테마의 속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범주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재건, 식량, 곡물 거기 식량, 끼고. 곡물, 그리고 원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그 다음에 땅 파고 관련된 종목들의 두산밥, 그러니까 그거 다음 타자로 또 원전을,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우리가 19,000원 팝니다. 오늘 와갖고 반 팔으라고 그랬어. 은근히 선생님 수익 실현하신 종목이 꽤 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팔아갖고 다른 거 팔아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것 같아. 집합군을 이렇게 규집합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원전, 우크라이나 재건, 뭐 네옴,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단 밸류체인, 이렇게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지. 그 집합
그래서 여기에서 두세 개 딱 해갖고 여기서 분출해. 그리고 어느 가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분출해. 요런 흐름이 우리가 맞추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업 투자가는 이런 걸 잘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요새 같이 신나겠지만 직장인들 가끔가다 이 HTS 보고 또 급등한 거 놓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윗꼬리가 딱 달려버리고. 달려놓고 떨어질 때 질문하면 아이고. 그러면 뭐 타이밍 늦은 거지. 근데 저도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뭐 한도크린텍.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전 잘 몰랐는데 댓글에 아유 이걸 많이 샀었어야 됐는데 라는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뭔가 봤더니 이틀간의 움직임이 좋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도 윗꼬리가 달렸다가 밑으로 나는 그거 못 봤는데 어디 보자. 한도크린텍. 크린텍? 네. 윗꼬리가 그냥 길게 달렸어요. 그러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거래량 무너지진 들어왔고 않았어. 그 여기서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도 괜찮겠죠. 요새 장의 특징이 이래. 역별된 종목들을 샀어. 이거 한도크린텍도 120 밑에서 그냥 계속 떨어지다가 뭐 축 튀어나왔잖아. 대충 보니까 7,200원짜리가 9,800원까지 갔네. 그러면 이 정도 에너지는 윗골이 달린다고. 근데 이거는 강하게 지지하네. 제법 지지하네. 이게 이제 8,500원만 안 깨면 또 한 번 있겠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려요. 원체 많이 뺐어. 원체. 맞아. 그리고 하나 찍은 것 중에 나는 별로 위닉스! 그래.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선생님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너무 습해지고 있어요. 선생님 여름철 테마주 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 제가 5월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 안 해 하셨는데 위닉스 기가 막히게 올라갔죠. 근데 그거는 그 무더위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그럼요. 캐나다 불나서 갔다. 불나서? 이게 공기청정기 미국 판매. 거의 자유의 신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수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대자연을 조작하는 자. 그게 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법 갔어. 그지? 위닉스가 바닥권에서 10,000원에서 1,500원 단을 얘기했는데 오늘 13,000원까지 갔다가 꼬리 달렸네 얘도. 그러니까 요새 20-30% 오면 늪에서 벗어나는 거는 반을 때렸다가 다시 흔들 때 다시 사면 파도를 어떤 거는 고기에서 한일사료가 4번 지금 그러고 있어. 한일사료. 근데 요번에는 조금 셀 것 같아. 상승하는 게 아니면 진폭이? 전에는 7,000원만 넘어가면 때리라고 그랬거든. 네. 그래서 5,000원 딱 가까운 사라. 그걸 4번 했는데 오늘은 냅두라고 그랬어. 더 올라갈 것 같아.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댐 무너진 게 이게 그냥 이미 무너졌잖아. 네, 그 영상 보니까 폭파하더라고요. 아예 무너졌다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그거는 전쟁의 양상이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 제가 그 다리 그쪽 친구한테 들었는데 저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폭발물을 완전 이렇게 막 쌓듯이 해야 그럼 무너지는 거라고. 충주 댐에 7배래. 진짜요? 그리고 그게 곡창 그러니까 명수로 쓰는 건데 이번에 또 집들 다 침수당하고 그러잖아. 그 우크라이나 댐이 이번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오카 댐이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남부의 식수와 농업수를 공급하는 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딱 휩쓸려 가면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게 그 오염수들이 그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물고기도 다 폐사하고 집단 폐사하고 그러고 있다고. 나는 이게 전쟁의 양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 것 같아. 근데 1층에서는 러시아가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다는 게 전쟁의 양상이 얼마 안 남다. 네, 이제 종결을 향해서 아니야.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민간인 군인과 군인의 상대가 아니라 지금 민간인 피해가 이건 더 심각해진 거. 그리고 먹거리.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그 무슨 이름 까먹었는데 원전의 그 냉각수 라인인데 자카르탄가 그 원전 있어 거기에 우크라이나. 자포리? 자포리 원전.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다원시스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원전, 핵 이런 것들 이게 공포 연결고리 종목 아니야. 그 오늘 G2 파워가 좀 움직인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거는 이제 7월이 점점 가까워오잖아. 아, 이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 거고 원전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곡물, 비료 이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는 거다. 그리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있다. 한전기술하고 G2 파워 같은 게 따라가는 에너지가 나왔겠지. 우선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댐 붕괴 관련해서 또 상승을 했던 게 SY입니다. 이게 모듈러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부각이 됐는데 SY 그때 지난주에도 다시 올 겁니다. 이거 보세요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일찍 이런 변수로 인해서 시세 분출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세 근데 분출의 에너지는 생각보다는 약해. SY? 아직은. SY도 보면 아직은 약해. 그게 더 갈 수 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단히 예를 봐. 지금 전쟁의 양상도 심각한데 재건 하겠어? 뭐 하겠어? 근데 6월 21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려. 그러니까 계속 모멘텀은 나올 거야.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이 7월 달에 또 우크라이나 가니까 이런 에너지는 계속 나올 것 같아. 계속. 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뭐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당장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듈러 주택이나 이런 건 뚝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모멘텀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농사라는 게 모듈러 주택 뚝딱 하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터라 좀 더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일단 DR택이라고 지대 재고가 너무 급등했어. 그래서 요새 퍼스텍은 계속 짱 보고 있어. 응? 상황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순환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XY주, Z주 같이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G2파 이렇게 하듯이 DR텍 끝났어. 퍼스텍. 그럼 퍼스텍, SY, 그 다음에 또 굴삭기 업체들. 굴삭기?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계속 돌리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뭐 데모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 데모. 근데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네요. 누르면 30개 정도 나와. 그 중에서 두세 개 찾기란 말이야. 거기에서 SY가 그래도 에너지가 좋아. SY가. 요번에 SY도 보면 한번 봐봐. 3,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슈팅 준 다음에 3,700~800원까지 조정하다가 오늘은 4,600원. 그래서 내가 데드만 잡았어. 오늘 4,500원. 4,500원 깨면 반 끊어라. 근데 100원, 200원 밖에 조정 안 하고 4,500원 돌파하면 다시 따라 붙어라. 그런데 다시 또 아까 3,700~800원 오면 그러면 이건 또 장대 음봉이니까. 그래서 팔고 사고 하면서 얘는 5,000원이 지지가 돼야 돼. 그래서 이쪽 관련 종목들 보면 한일사료는 7,000원이 저항이 지지면 10,000원, 7,000원 10,000원에서 올 것 같고 SY는 5,000원이 지지면 5,000원, 7,000원으로 계단이 올라가는 거지. 박스 계단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쭉 뽑는 거보다 올려놓고 흔들고 이런 개념 같아. 패턴이. 그래서 계속 SY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계속 수급이 들어와. 그래서 테마 계속 6, 7, 8은 계속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오늘 팔아드린 오늘 꼬리 달린 종목 한번 봐봐. 한국정보통신. 오늘 시간의 상한가가 오늘 고점이 12,600원이야. 종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죠? 11,100원. 아이고. 그럼 1,500원 정도. 이거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속상하시겠어. 그러니까 요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보유하고 있어. 시간의 상한가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략을 보내드린 거야.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요새 자료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복잡하거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흔든다고.
어떤 때는 그 종목을 흔드는 것만 2번 맞춰도 20-30% 물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변동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때리고 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장이야. 보면 12,500원에 판 거 오늘 11,100원이라도 사놔도 물량 얼마나 늘려. 그러니까 요새는 뉴스 때 호재 때 때려라. 시간의 상한가면 그 다음날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요새. 근데 선생님 시간의 상한가 같던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다음날 상한가 안착은 못하더라고요. 시간에는 그게 갭이 10%니까 좀 오르면 우와 좀 기대를 해보는데 다음날 보면은 동시호가에서 바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동시호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다가 지켜주는 듯하다 갑자기 뚜루루루루루 후루루루루루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중심들이 그런 변동성을 유도하는 것 같아. 채를 터는 것 같아. 중심이 어떤 중심이 변동성을 유도하는 내가 말씀이신가요? 중심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핸들링하는 10만, 20만 정도 물량을 한 오파로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이 던지고 밑에서 잡고 올리고 이거를 흔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용해 먹고. 그러면 시간 외에 딱 눈에 뜨잖아. 그러면 그리고 거기 딱 보면 호재성 관련된 뉴스들이 다다닥 나와. 맞아. 뭐 때문에 시간의 상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걸 또 방송하고 막 하잖아.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또 선량한 투자자들은 야 저거 호재인가 보다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거의 다 엎어버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 옛날에는 투자 전략 중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전략도 있었잖아요. 가는 놈 뭐 10% 이렇게 딱 갭 떠서 출발하는 종목에 빠르게 따라 붙어가지고 초반 상승기에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가자. 요새는 그런 전략은 신규 상장된 종목 외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아. 요번에 무슨 마녀공장. 마녀공장 그런 것들 외에는 그런 것도 데드 게임은 무조건 버려야 돼. 성공할 확률도 신규 상장도 10개 상장하면 2-3개. 근데 신규 상장주가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닌데 한동안 막 공모주 청약 붐이 일다가 이번에 마녀공장이 정말 오랜만에 따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주들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공모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첫날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애매하게 따라가면 지금은 늦었죠? 늦었어 이미.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그 상한가 따라잡기가 이제 구닥다리 전략이야. 마치 내가 알면 다 아는 이제 그 그런 전략을 느낌인 안 건가요? 써.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에 상한가 만들고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또 뺐다가 급하게 따라보신 분들 3일 5일을 딱 끊어놔. 맥을 끊어놔. 그러면 미수관 사람들이라든지 또 떨어뜨리면 또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 그냥 끊어버리게 돼 있거든. 그래놓고 맥을 딱 끊는 다음에 다음에 또 땡겨. 어떤 건 그게 한 달 이후에 지나서 땡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시간의 상한가 종목 이용하기 전략이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 전에 시간의 상한가에 갔던 종목의 다음날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보고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전략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괜찮은 같네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 오늘 한국정보통신 장대 음봉 나올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런 전략은 반대 안 해. 고점에서 한 20%나 30% 흔들어 버릴 때. 그런 거는 오히려 그때 따라가는 거야. 비율 매도로. 그러니까 시간의 비율 매수로. 그렇지. 시간의 상한가가 어떤 종목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24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대. 그러면 남산하면 KT 썸마리는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미리 짱. 그리고 갑자기 안 온대. 와 임마. 안 올 수가 없어. 내년 총선이고 이제 대선 경쟁하실 분이 왜 안 와? 갈까? 스케줄 말까? 아니지. 일정 표가 뭔가 잘못돼 갖고 뭐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지금 이재명 지금 현대포랑 이제 진검승부할 텐데. 난 지금 민주당 내 대판 지금 코인 사건이 이런 것들이 그 나는 보이지 않는 이낙연 파와 이재명 파의 진검승부 같거든. 당권을 갖고 그다음에 다음 차기 대권을 갖고 거기에 내년 총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 남산알루미늄이나 KT 썸마린도 시간 내어나 상한가 딱 볼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날 때려버리는 거야. 그 전략을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은 세력주들은. 그러니까 요새는 내가
집중 투자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주 하신 분은 어느 테마에 두세요. 그러면 이게 종목 백화점이거든요. 그 종목이 이렇게 많아져요, 선생님.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거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금액을 적게 하고 분산 투자하는 이런 분들은 요새는 돌아가면서 잘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한 종목에 집중, KT 썸마린에 집중했어. 지금 한 1, 2년 아주 그냥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오지만 다른 거에 대비해서는 선생님 그래도 KT 서브마린 52주 최고가라고 오늘 네이버에서 알림 왔어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체감 지수가 나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썸보단 엄마린에다 업도 안 되겠더라. 억을 벌어주는 마린이다. 그래서 억마린을 바꾸자 그냥. 아주 억마린.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아니 그러면 이낙연 관련주하고 KT 썸마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련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관련 없어. 근데 옛날 대권 때 이 이낙연 싱크탱크가 목포, 제주, KTX 해저터널 그 안을 내서 갖고 이낙연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해저터널이 딱 나와. 그러니까 정책으로 정책 관련주로 엮이는구나. 이재명 하면 무상지원 뭐 이런 거 딱 나오듯이 이게 딱 나와.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보면 부산 가덕도라든지 남해 터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러한 그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공사가 무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의 선두주자가 KT 썸마린이야. 해저 케이블. 그러면 부산 신항, 빅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그 세계적으로 지금 또 케이블 공사가 무지 많아야 되거든. 빅데이터에서 저 건너봐. 그러면 굵직한 해저 터널, 해저 케이블을 다 공사해야 된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 센터 공사를 한다면 그 누가 해? KT 썸마린.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게 지금 그러니까 4,000원, 7,000원에서 그냥 왔다 갔다 지금 거의 1, 2년 동안 여기서 갇혔어. 나는 10,000원 넘어야 시작할 것 같아. 그래서 KT 썸마린도 지겹겠지만요. 우리 포스코 DX 같이 됩니다. 구 포스코 ICT. 나는 이것도 2만 원은 볼 것 같아. 한번 불 붙으면. 억마린이요? 억마린이. 그럼 거기서 한번 눕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내공이 그냥 다른 거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팔게끔 돼 있어. 아주 징글징글. 꾹 참으십시오. 근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쭉 그래프상으로 보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시장 푸르륵 꺼지면 얘 또 밑으로 그냥 푸르륵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올랐을 때 이번에 조금 수익 실현을 해놓고 또 조정받으면 그때 들어가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30% 갖고 알아서 스킬을 하셔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고 고점인 것 같아. 팔았는데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종목 그런 매매를 하시면 어떤 때는 잘 맞아. 7,000원, 뭐 5,500, 6,000원 이걸 몇 번 하셨어. 근데 이런 것들에 당하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다 팔아나가고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갭상한가 쳐버리는 거야. 그런 이런 급등 종목 그런 경우가 허다해. 그럼 가만히 있을걸 그런 거야. 거기서부터 날아가는 거야. 갭상하면 나 조정 오면 살 거야. 내가 또 이제 안 주고 날아가니까. 포스코 DX 같이 된단 말이야. 포스코 DX도 갖다 해서 싸게 사갖고 상승 초기에 다 털리신 분도 계시다. 그 다음부터 눈 쳐다보고 어떤 분들은 구자를 거기서 눈덩이 크게 키우지만 그 잔파동을 이렇게 하다가 깨버려 그냥 아니면 1년 중에 그 한 달이 그냥 쫙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걸 놓쳐버리면 이게 수익 게임에서는 이게 치명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는 바보야 하고 바보 투자를 하는 게 나아. 그리고 나는 스킬이 있으면 그 30%만. 그러면 감을 잡는 거. 그럼 70%라는 본 에너지는 유지할 수가 있잖아. 지금 오늘 또 나 괴롭히는 분이 LG노텍 2만 원 맞춰달라고 하는 분 요새 매일 전에는 한번 잘 맞았어. 31만 원대 팔아갖고 29만 6, 7천에 다시 껴넣었대. 요번에도 그렇게 됩니까? 막 낸들 하나. 지금 애플이 조종하면 얘도 조종할 수 있어. 그래갖고 오늘 31만 원 그래서 내가 또 30% 알아서 파세요 그랬어. 그래갖고 29만 원대 오면 다시 껴넣으세요. 그런데 30%만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요번에 바로 가. 바로 가면 그 30% 판 거는 넥스터나
다른 센서 관련된 정보를 가십시오. 이렇게 전략을 짜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호흡이라든지 그러니까 매일 보는 분들은 그것도 이해는 가. 이제 LG 이노텍이 올라도 많아 떨어져도 많은 것 같아. 당분간. 그냥 옆에서 지그재그만 할 것 같거든. 이 무거운 게 계단을 올라가려면 애플이 뭔가 강력한 에너지를 주거나 뭔가 그 새로운 뭔가 나와야 되는데 글쎄다라는 정도야. 그래서 요번에 기대하는 건 증시 스케줄 보면 그 LG 이노텍이 공시 다시 재공시해야 되는 게 있어. 20 며칠인가? 그 테슬라에다 납품 여부권. 그거까지는 한번 30% 트레이딩 하시고 나머지 70%는 그 공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트렌드는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니다. 이건 너무 옛날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트렌드는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전략인데, 자, 시간의 상한가 어떤 종목이 갈 줄 모르니까 이런 종목은 뭐 미리 선점은 어렵고, 만약에 모멘텀이 확실히 뭐 증시 스케줄에 나와 있거나 뭐 어떤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은 지금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럼 선생님 포스코 DX 아까 막 예를 들어서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세를 한번 막 보였던 종목들은 또 한동안 관심에서 사라지잖아요. 포스코 DX 지금 어떤지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살 때 됐잖아. 우리 KTIS나 120근처 와서 사놓는데 떨어진 거에 반. 그럼 10,000원, 11,000원에 사면 14,000, 5,000원 오면 때리는데 이게 6개월 전략이야. 포스코 DX? KTIS도 4,000원과 5,000원 사면 또 때릴래.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급등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야. 한 단계 급등해갖고 한 게임이 끝났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자리 뛰게 하는 거는 요 고점과 평균 저점의 반에서 어떤 거래량과 어떤 테마가 나오는지 한 3개월에서 5개월을 봐야 돼.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면 4등분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 시작 저점은 안 돼. 요번에 고점 찍은 게 이게 19,000원이야. 포스코 DX. 요게 한 11,000원이야. 그럼 14,000, 5,000원 정도에서 때리는. 이 게임이 벌써 나온 게 있어. 포스코 엠텍. 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은 급등했다가 제자리 뛰다가 하락폭의 반을 왔어. 그래서 때리라고. 이걸 뒤풀이 파동이라고 합니다. 더 가진 저항이 좀 있겠죠? 왜냐면 여기 초기에 아직도 싸게 산 사람들이 다 팔지 않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초기 눌림목도 산 사람들이 고점 돌파하려면 이게 새로운 환경이 나와야 돼. 이거 쉽지가 않아. 이게 뭐 30에서 50% 올라가갖고 요런 눌림목이면 얘기를 안 해. 더블 이상 갔어. 어떤 건 3배 갔단 말이야. 이렇게 크게 분출한 종목은 이 뒤풀이 파동의 기간이 어떤 건 1년 이상 걸려. 그러니까 에너지가 뒤풀이 파동은 트레이딩 감각으로 봐야지 새로운 에너지로는 안 봐. 그럼 선생님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얘기했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가요? 100%다 팔자고 그랬잖아. 요새 우크라이나 뭐 종합상사 얘기 오늘 특집 방송으로 증거 방송하면 뭐 워런 버핏 떠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또 우크라이나 그 댐 붕괴되고 하니까 또 한일 사료, 뭐 함스토리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곡물이나 또 다른 사업에 다가가 뭐 2차 전지 뭐 광물의 자원화 이럴 때 딱 우리나라 두 종목 꼽으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그런데 그 두 종목 중에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생각보다 더 갔어. 우리가 34,000, 5,000원에 다 팔았거든. 지금 38,000원이야. 시작이 2만원이야, 2만원. 2만원과 22,000원. 금년 연초에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 댐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곡물이 없죠. 우크라이나 노이즈 나오면 우크라이나 연결된 곡물, 또 한국 폐쇄 뭐 이런 것들 뭐 연장되냐 해갖고 그때가 바닥은 관심 없을 때가 2만원, 22,000원. 그리고 어느 정도 관심 있을 때가 27,000원. 그거 38,000원이야. 이거를
그리고 또 이렇게 섰어. 그걸 왜 따라가? 그 사람 GS 글로벌로 이동하는 건 어때요? 괜찮아. 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팔아갖고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 그런 걸로 순환되는. 그러니까 요새는 순환장. 그리고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고점에서 한 20% 눌림목 주면 할래. 그러면 38,000원짜리 20%라면 얼마? 6, 7,000원 조정해야지. 그럼 한 31,000원, 2,000원대 오면 그때는 또 한번 들어가 볼래. 그런데 35,000원 잘 안 깰 것 같아. 그럼 35,000원과 4만원에서 이 수익률 게임 뭐야? 10에서 20%라고. 그런 것들을 보다 오히려 LX 인터내셔널이나 덱스터는 50에서 더블 보이거든. 남선 알림도 투기 붙으면 이것도 50이나 더블 보이거든. 그러니까 종목에서 위치를 파악해갖고 수익률 게임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 위치 파악. 그래서 급등한 것들은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이게 한번 급등한 종목들이 쭉 가는 거에 대한 각인 효과라고 할까? 그게 좀 있어가지고 내가 섣불리 지금 수익 실현을 하면은 이걸 너무 일찍 파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누구나. 나는 그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럼 70% 팔고 30이나 50을 들고 있고 이 선 깨면 무조건 판다라고 그렇게 전략을 짜야지. 이게 에코프로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했어. 40만원에서 80만원을 한 달 만에 간 거야. 그래갖고 엄청 수익 나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내가 그래서 일단 팔어. 이익금 빼. 원금만 다시 들어가. 그리고 원금을 10% 손절단가 잡아. 이렇게 전략하셨거든. 그걸 안 하신 거야. 왜냐면 그게 또 복리로 막 불어나는 걸 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또 미련한 그래갖고 상간 50만원 깼어. 그때 던져버린 거야 또. 가만히 있으면 또 50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데 뒷풀이 봐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이클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먹었던 게 또 무너지기 시작하면 갖다 여기서 수익 그것도 못 견디는 맞아요. 분도 많아. 막 줄어들면 나 돈이 초기에는 안 줄여. 다시 가겠지. 다시 가겠지. 이것도 3, 4번을 견디다가 마지막에 던지는 게 또. 근데 또 그때 다 똑같이 던져. 사람들이. 참 희한해. 그런 것들 같이. 보면.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게 나는 수익 그게 더 고통이야. 맞아요. 이때 내가 왜 하필 화장실을 가가지고 이때 왜 하필 휴가가 있어가지고 이때 왜 하필 회의를 했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더 가는 건 이렇게 그냥 보시래. 남 드세요. 편하게. 남 드세요 그냥. 선생님도 저번에 보시랬는데 배 아프다고 배 하셨잖아요. 아프지만 남 드세요 감각을 하면 확률적으로 배 아픈 거는 10개 주면 한 2, 3개에 불과해. 나머지 6개, 7개는 잘 팔았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이 급등 각도가 이렇게 쓴 것들은. 그리고 오히려 소외된 종목들을 편하게 다시 가서 기다려.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넷 38,000원에서 심지어는 45,000원 갔어. 몇 프로야? 15% 20%. 다른 바닥권에 있는 거. 남선 아니면 50%. 이 게임이 더 낫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미국에서 엔비디아 320불에 다 팔아라 그랬어. 400불 갔어. 이거 놓쳤잖아. 열받지? 조금만 참았으면 요 7, 80불 더 먹는 건데. 그럼 20%를 더 먹는 거야. 20, 30%를. 내가 보시래, 그거 그냥 보시래 마인드로 가고, 그거를 150, 160불 때 테슬라로 가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2, 30, 테슬라는 160불에서 지금 230불이야. 이게 더 먹는 거야. 그런 걸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선생님 테슬라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테슬라가 7개월 내 최고가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25일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 상무부의 전기차 촉진 정책 그리고 또 스페인에서 트럭을 입고 또 수주를 하게 됐나? 뭐 그런 소식들이 영향을 주면서 테슬라
강하게 좀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조금 더 가다 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는 방법 알려드렸잖아. 10불 220불부터 10불 단위당 20% 팔아라. 그러니까 테슬라 지금 팔 때가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음. 지금 또 300불 간다고 몸에 또 힘들어가는 식은 계죠. 150, 160불에 사랄 때는 안 사시고. 지금 내가 전체 수량의 20%씩 끊어봐. 그러면 220불에 팔렸어. 230불에 팔렸으면 20%씩 판다. 10불 단위다 하면 40% 팔렸을 거고. 네. 30%씩 파셨으면 60% 팔리셨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물량은 230불 깨면 다 팔래. 안 깨. 그러면 생각대로 또 240불 올 때 또 팔아. 그러면 거의 60, 70% 파는 거지. 난 이렇게 해서 팔래. 그래서 테슬라 파는 거는 뭐로 간다? 파이자로 가볼래. 제약주로? 제약주. 지금 얘기도 안 꺼내. 어휴, 제약주는 금리 인하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생각 금리 인하할 때 팔래. 지금 사갖고. 금리 인하할 때 팔자고. 편하게 하자고. 우리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걸로. 그러면 마치 농심 발암 물질 막 난리 쳤을 때 25만 원, 26만 원 그렇게 사는 거와 비슷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또 큰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근데 선생님,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금리 인하 시기는 좀 멀지 않았나 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 요번에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급락한 게 그것 때문이었어. 금리 또 인상 가능성? 그러다가 아니야 고용지표가 또 이번에 괜찮게 나왔죠. 예상이 그래서 23만 금리 3천. 동결 확률이 많아서 다시 뜨겠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번에 6월 13, 14일 날 금리 동결 7월 달에 할지 안 할지 그때까지는 계속 그냥 싸울 것 같아. 그런데 전 금리 동결해. 금리 동결?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 보고 아직까지 좀 찝찝한 게 이게 이제 그 주거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그 곡물 가격 그 노이즈가 있어서 또 먹자 음식료 쪽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또 인플레이션을 건들 수는 있겠지만 계속 보면 CPI는 계속 우하향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연준이 강하게 얘기하거든.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근데 7월 달도 안 하면 이제는 그냥 인정할 것 같아.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는 금리 인하한다. 그럼 7월 달이 만약에 동결 들어가면은